네, 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2025학년도 한빛고1 설명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현 중3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분들 중에서 내년에 한빛고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년 이제 좀 교과 과정이 변하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조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한빛고 나온 교과 편제표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만 보고서는 크게 변한 부분들은 없거든요. 다만 그 안에서 뭐 세부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지금부터 예단해서 분석하고 하는 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고요. 그거보다는 학생 입장, 그러니까 내년에 한빛고를 생각하는 현 중3 학생 입장에서 남은 2학기와 겨울방학 동안에 이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하면 내년에 무조건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학력과 양력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목차는 한빛고 국어의 특징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빛고1 국어 내신 시험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이제 작년 영상도 하나 있는데 사실상 크게 변한 건 많이 없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위주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빛고1 국어의 특징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수업 교재를 보게 되면 교과서, 그다음에 학습지, 그다음에 동패랑은 다르게 올해 이제 부교재는 따로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신사고 민을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좀 바뀌겠죠. 그래서 저거를 먼저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학습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 들어가는 것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학습지라던가 또는 그 작품에 대한 어떤 내용 정리 학습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학습지 위주로 조금 많이 나가고 애초에 교과서에 없는 단원을 이제 나가기도 하고요. 또는 교과서에 있더라도 학습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나간 다음에 교과서는 정리용으로 읽어보는 것 정도거든요. 그래서 학습지가 조금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과 당해 전국연합이 지금 요 시점이 2학기 중간고사까지 딱 끝나고 1주가 아직 안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학기 중간 때는 3월,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때 6월, 9월 보고 난 다음에 요걸 또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1월 모의고사가 조금 일찍 치러졌기 때문에 그걸 아마 기말고사 범위에 넣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내년, 올해 이제 내년 한빛고를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치러지게 될 4번의 모의고사가 아마 각각 한 번씩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독서랑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들어갔고 문학들만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도 보통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서 보통 한두 단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보통 범위를 선정을 하고 그 범위랑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학 학습지를 준다던가 또는 교과서에 없는 전문을 학습지로 준다던가 또는 애초에 교과서에서 뭐 시를 선택을 한다면 교과서에 있는 시를 배우고 추가적인 다른 작품들을 뭐 배운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지를 쓰고 있고, 문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교과서에 없는 단원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하실 게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시고 시험 범위도 거의 한 2주 정도 앞뒀을 때 공지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해서 모의고사를 잘 봐두면 좀 이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해설지 보고 꼼꼼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EBS 기준으로 공부해라, EBS 영상 보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정도로 학습을 해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요 부분을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치러진 그 당해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시험까지 기간도 얼마 안 되고 자료도 사실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기별 시험 범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문학이랑 문법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패는 독서가 들어가는데 작년이랑 올해 기준으로 한빛고 같은 경우는 독서를 따로 출제하지 않았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게 이제 작품 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문학이랑 문법 중심으로 조금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번에 2학기 중간고사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기말고사는 아직 안 치러졌지만 작년이랑 똑같다면 이제 남은 문법 범위가 국어사거든요. 중세국어. 요거 아마 들어갈 거고, 이제 문학 조금 들어갈 거고, 작년이랑 똑같다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단원 중에 이제 그 토론과 관련해서 화작이랑 비슷한 단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문 하나 정도 들어가고, 뭐 이제 모의고사랑 조금 학습지 같은 거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의 차이점은 작년에는 1학기 때는 주관식이 있었고 2학기 때 없었는데 올해는 1학기 첫 중간부터 지금까지 3번의 시험 전부 다 객관식으로만 진행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빛고일 국어 내신 시험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랑 문법 중심의 출제고요. 여기 확인해 주시면 중간고사 때 현대시 4개,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12개인데 이것도 이제 할 말이 많은 게 이제 왜 12개냐면 평시조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3줄짜리 평시조를 많이 넣긴 했는데 원래 이제 고전을 작년에는 여기서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 올해는 여기부터 보되 이게 이제 교과서에 3작품이 들어가고 수행평가 대비할 때 9작품을 줬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수행평가가 자기가 인터넷에서 이걸 찾아보고 그 작품에 대해 이제 분석하는 게 수행평가였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시고 그대로 그냥 기말 범위에 중간 범위에 다 넣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걸 찾아보는 게 조금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인터넷을 공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작품에 대한 필기도 조금 다르고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뭐 의문, 표준발음법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문법을 좀 어렵게 냈던 거에 비해 올해는 전체적으로 올해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까지도 문법을 조금 무난하게 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시 4개, 수필 하나, 현대소설 하나였고 요 단어 파트가 이제 한글 맞춤법이랑 요 단어가 들어갔는데 요 단어 파트를 하는 게 지산, 동패, 한빛 중에 지산은 단어를 안 다뤘었고요. 제가 지금 2학년을 맡고 있는 1학년 때 동패랑 한빛은 항상 이 단어 파트가 원래 교과, 공통국어 1학년 교과서에 없는 파트인데 학습지로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저 범위가 꽤 이제 범위가 넓고 문항형도 많은 데다가 사실상 용례를 생각하면 범위가 무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구해올 수 있는 단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기간 동안 여기는 꼭 선행이 한 번쯤은 끝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치러졌는데 현대시 3개, 고전시가 3개, 현대소설 하나, 희곡 하나가 들어갔고 문법은 이제 문법 요소라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단원인데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학습지에서 교과서에 없는 뭐 사동이라던가 뭐 부정표현이라던가 여기까지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학에서 이제 기본기, 그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대표 작품들을 조금 알고 있는 게 분명히 도움이 조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문학에서 고난도 문항을 일부러 2-3개씩 알박기 하듯이 박아서 내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선 보기를 보고 문제를 푸는 어떤 수능형 사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항 자체가 이제 수능형 문항만큼은 아니겠지만 해서 그걸 위한 어떤 기본기가 조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아이들 말로 말하면 피지컬이 점점 이제 중요해지는. 왜냐면 중하위권까지 한 3등급까지는 저 문제를 틀려도 괜찮지만 1등급으로 넘어가려면 그 문제를 몇 개 맞추냐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1학기 문법 범위에 대한 선행은 꼭 끝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름방학 기간에 2학기 들어간 문법을 한 번 정도 선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교과서 학습지 모의고사를 고루 사용하되 약간 실질적으로 교과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작품 수를 써놓긴 했는데 뭐 여기 이제 작품 수가 써 있어도 사실상 그걸 뭐 학습지로 진도를 나간다던가 또는 이제 여기다 이제 한두 개 들어가는데 그걸 학습지에서 조금 더 다룬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한빛고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면 그해 진행되는 학교 수업 내용 그리고 학습지에 필기해 주시는 내용 또 왜냐하면 교과서에 없는데 학습지에만 있는 뭐 날개 질문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정리 및 학습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암기형 문항과 사고형 문항이 이제 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형 문항은 외우면 맞출 수 있는 거고 사고형 문항은 보기를 활용하는 문항들을 보통 말하게 될 텐데 요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요번 2학기 중간고사에서 11번, 13번인데 제가 이제 전해 듣기로 이제 반 애들,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 아이들에게 전해 듣기로 반 애들이 좀 많이 틀린 문항들을 물어보면 뭐 11번, 13번 같은 경우인데 단순히 외운 걸로만 풀 수 있는 문항은 아니고 이렇게 보기 붙여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보기 같은 경우는 이미 관동별곡에서 수능 기출에서 한번 냈던 보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을 이제 겨울방학 기간에 애초에 모의고사는 이런 문제가 하나씩 있으니까 꾸준히 정합성을 판정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고 둘째로는 이제 내신 기간에도 너무 암기형 그 땡땡닷컴에 있는 암기형 문항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또 이게 잘못되면 문항 설계가 좀 구리면 오류가 너무 많거든요. 보기 만드는 문제가. 근데 괜찮은 문항들은 보통 수특이나 모의고사에 있는 보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붙여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암기형 문항은 그의 수업 내용, 필기, 이게 좀 완벽한 학습이 필요하고 동폐에 비해 한빛은 필기가 어느 정도 좀 통일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마다 필기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이제 한 3-4문제씩 꼭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요 문제들을 결국 몇 개나 맞추냐가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문법이 고난도 출제가 된다라는 건데 사실상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뭐라고 평을 했었냐면 학교 수업 수준에 비해 문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에서 딱 학습지에서 알려주신 만큼 딱 거기에 맞춰서 그냥 보편적인 문제들을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법에서 오히려 힘을 많이 빼고 아까 말씀드린 문학에서의 그런 사고형 문학에서 변별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게 이제 올해는 그렇긴 한데 또 내년은 어떨지를 모르고요. 애초에 이제 전통적으로 한빛은 2학년 2학기 때가 이제 언어와 매체인데 이게 편제 과정을 보면은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1학기가 그대로 문학이고 2학기가 언어와 화작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었던 게 이제 공통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과목인데 언어와 화작으로 돼 있는데 아마 뭐 둘 다 같이 하던가 언어를 하지 화작을 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현 중3에서 고등학교가 된 친구들은 공통의 독서, 문학, 화작, 언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친구들이 고2가 됐을 땐 2학년 2학기가 그대로 문법일 가능성이 높은데 문법을 원래 어렵게 내고요. 뭐 이게 조절을 못해서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게 낼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1등급 컷이 83점, 2가 76, 3이 68이었고 올해는 86, 70, 이제 3등급이 58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넉넉히 잡아서 3등급을 한 90명에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 전교에 58점을 넘는 아이들이 90명에서 1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법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1학년 때 무난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1학년 때 대충 공부해두면 그게 2학년 때까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꼭 방학 기간마다 한 번씩 끝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욕심이 아주 많은 편이고요. 이건 이제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일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기본, 압도적으로 잘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2022년 11월에 첫 개강을 하면서 당시 동패고, 지산고, 제가 지금은 동패 한빛만 하는데 그 당시엔 지산도 개강을 했었어서 그다음에 한빛고, 동패고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 말의 무게를 저도 알기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름 2년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년 23학년도 1년간의 성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올해 24학년도 1학기 성과에 이제 요번에 한빛고까지는 시험이 끝나서 그거까지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의 무게, 그리고 무게를 알고 있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과 2년간 최선을 다했고요. 그렇게 이제 저랑 우리 아이들이 함께 쌓아 올린 성과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또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더 준비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더 높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바라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로 1등급을 다 채우는 거거든요. 2등급도 다 채우고 여기 이제 목표긴 한데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부러워했으면 그런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은 잘할 거고요. 더 높이 갈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제 시간표고요. 예비고1 같은 경우 현재는 최상위반이 이미 9월에 개강이 돼서 좀 빠르게 필요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요일 날. 아마 12월쯤 됐을 때 11월 말이나 12월이 됐을 때 일요일 저녁쯤에 아마 한 반이 더 개강이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아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진행을 하다가 3월이 되면서부터는 한 반은 동패고 내신반, 한 반은 한빛고 내신반 이렇게 한 반씩만 제가 데리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학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준비해서 잘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